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 치고는 좀 평이하게 마무리가 된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박현욱 위원님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배트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2부를 책임져 주시는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네. 멋쟁이 이제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으로 샵 0082번 적으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위원님과 방송 중에 상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문자도 좋지만요. 전화로 주셨을 때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더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과 저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좀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전격 오픈을 했습니다. 쌤 플러스 박현욱, 쌤 플러스 띄고 박현욱이라고 정확하게 검색을 해주셔야 무료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뜨는데 그쪽으로 입장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 꼭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제가 오늘 옵션 만기일이라고 이제 오프닝을 열었는데 옵션 만기일 치고는 좀 무난하게 지나간 하루는 맞나요? 어떻게 보셔요, 오늘 시장? 네, 말씀하신 대로 옵션 만기일 혹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하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게 좀 빠지지 않을까, 네. 수급이 외국이나 기관들이 좀 팔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옵션 만기일이든 아니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든 확률은 거의 50% 정도로 실제로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그렇게 빠진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냐의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이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자님들께서 종목에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집중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옵션 만기일이라고 너무 쫄지 말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또 종목들 간의 이슈들도 많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상승 랠리에 힘입어서 우리 시장이 오늘 상승 출발해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선물 시장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옵션 만기일을 맞아서 기관이 매도세를 조금 보이면서 지수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또 장중에는 코로나19의 의심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매물이 조금 빠졌는데요. 그 환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이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시장은 0.24% 떨어져서 2232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으로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돌아와줬고요. 하지만 기관의 금융투자가 오늘 강하게 매도를 보여줬고 또 개인까지 매도세에 함께 동참하면서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은 0.15% 올라서 687선에서 거래를 마쳤죠. 수급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T 업종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CJ E&M 같은 시총 상위주 종목으로는 선별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가 장중 신고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 기생충의 영향이 아직까지도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화 업종이나 콘텐츠 업종들이 계속해서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진칼 주주총회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사모펀드 KCGI 그리고 반도건설과 손을 잡은 조현아 연합군이 조원태 회장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5명의 이사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을 한 건데요. 조원태 회장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자 조현아 측도 이렇게 반기를 꺼내든 겁니다. 이 안건이 만약에 통과될 경우에는요, 조원태 회장 측이 투자자들에게 더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지분 구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칼이 오늘 장중에 VA 발동 걸리면서 10.34% 올라서 종가 48,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서울 반도체가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즉 LED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LED에 대한 상용화를 명확하게 상승할 거라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서울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수익성이 좋은 자동차 그리고 TV와 같은 부문에서 LED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는 소식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안목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LED에 대한 수익성을 높일 거라는 전망입니다. 또 전반적인 LED 산업 지금 하락 사이클을 돌고 있는데 이 하락 사이클이 올 상반기에는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보일 거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12.54% 올라서 종가 17,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입니다. 카카오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작년 매출이 3조가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2천억을 넘으면서 작년 대비 18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카카오톡 비즈니스 이 부문에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카카오톡 쓰실 때 누군가 문자하려고 많이 쓰시기도 하는데요. 특히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브랜드나 기업들에게 광고 문자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또 인터넷 쇼핑하고 나서 체결됐다 이런 문자가 오기도 하죠. 또 주식 매수하고 매도할 때 체결 통보 문자 카카오톡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게 바로 카카오톡 비즈니스인데요. 이 부분에서 실적 매출을 상당히 많이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최대 주주인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페이와의 이 시너지 효과를 발산하면서 핀테크 시장에서의 주도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가 4% 올라서 종가 17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CJ 상장 계열사가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CJ 영업이익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CJ 제일제당이 전년 대비 7.7% 증가한 실적을 내놓은 건데요. 또 CJ 대한통운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CJ 시푸드 그리고 CGV도 일제히 상승해줬습니다. 또 기생충의 투자 배급사죠. CJ E&M도 같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언론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즈 같은 미국의 빅 언론체들이 CJ는 한국에서 대규모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또 CJ 패밀리에 이렇게 실적 호조 그리고 미국의 언론 등에 소개되는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오늘 CJ E&M이 8.65% 올라서 종가 16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덱스터인데요. 이 덱스터 스튜디오는 시각 특수 효과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로서 영화 기생충에서 시각, 장비, 사운드 효과의 후반 작업을 맡은 것으로 유명해진 업체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생충 테마주들이 덱스터뿐만이 아니라 많이 시장을 점령을 했는데요. 이 덱스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최근 미국의 음향 편집 기사조합이 개최한 시상식에서 편집 기술상을 수상했기도 하고요. 또 여기다가 CJ E&M과 50억 규모의 제3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또 MOU까지 체결하면서 CJ E&M이 이 덱스터라는 회사의 제2대 주주가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서 기대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획이나 제작부터 CG 그리고 특수효과 이런 기술력을 발휘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드라마 시장, OTT 시장 그리고 콘텐츠 시장에 이어서 할리우드 진출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는 포텐셜이 가득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덱스터 21.77% 올라서 종가 9,7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주도주의 변화에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초 반도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관련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 모셨으니까 내일장 계획도 가득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특징주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여전히 기생충의 여파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이번 주말에는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아무래도 이 기생충을 보면서 문화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하고 또 한 번 실감을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될 텐데 전화,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오늘 박현욱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첫 번째 상담입니다. 세종공업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내주셨는데 4,8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들어갔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매수 타이밍을 여쭤보기가 힘들어서 문자는 4,800원이면 오늘 좀 빠졌는데 그래도 수익 중이시긴 하세요. 언제쯤 빠져나오는 게 가장 좋을까요, 위원님?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항상 네. 일봉보다는 내일 어떻게 할까보다는 주봉이나 월봉 좀 장기라고 보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네.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주봉보다도 더 큰 일월을 하나의 봉으로 보면 제가 지금 고점을 이은 선을 한번 이거를 리지스턴스 라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항선입니다. 저항선에 거의 한 7, 8개월 동안에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최근 3개월 전에 가볍게 우측으로 뚫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좋은 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장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증가세가 약간 꺾이고 있는 퍼센트가 꺾이고 있어서 아직까지 완전히 박멸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장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런 타이밍에는 괜찮다, 잘 잡으셨다. 예를 들어 12개월 중에 확률적으로는 3개월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잡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볼리베저 밴드 이 표준패자 상단인 8,5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좀 여유롭게 두시고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셔서 비중이 10%셔서 굉장히 마음도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빨리 파시는 것보다는 비중이 작고 좋은 타이밍에 잘 잡으셨을 때는 좀 끌고 가자. 적어도 20, 30% 이상 수익이 날 때까지는 팔지 마시고 계속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목표가를 최대 8,400원까지 좀 잡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제 위원님께서는 너무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조금 끌고 가 보자. 장도 괜찮고 매수 타이밍도 괜찮았고 매수가도 괜찮았으니까 조금만 더 수익을 많이 보고 나오실 수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 매수가랑 비중은요? 88,800원. 88,800원에 25%. 25% 정도? 예. 어우, 수익 많이 나고 계시는데요, 그죠? 예. 네, 너무 축하드려요. 이거 뭐가 궁금하세요? 아주 좀 더 가져가도 될는지 전문가님한테 문의해 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이거는 언제 사신 거세요? 얼마 안 됐습니다. 뭐 몇 년 되신 건 아니시고 가격대가 지금 계속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예. 네,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는 하나 뭘로 보셨어요? 옛날에 이거 하면 한 몇 년 전에 한번 해가지고 조금 재미를 봤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 2주 됐나? 2, 3주 됐나? 그때 한번 팍 내려가더라고. 그때 잡았어요. 네.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지금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안 되느냐 컨펌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제치더라도 어찌 되었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지금 제가 장기간 월봉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1월 20일 날 굉장히 주봉으로 음봉을 그리면서 2주 동안 하락폭이 꽤 컸고요. 그 이후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단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조금 사실은 흔들릴 수 있어요. 지난달이 음봉으로 뭐 하락 망치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별로 그 단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흔들릴 수 있지만 지금 제가 4, 5개월의 고점을 지금 최근에 3개월째 저점을 뚫지 않고 서포트 라인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홀테신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초창기, 중장기 증가세가 줄었기 때문에 저는 중기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게 줄어든다. 혹은 확진자가 사망자가 줄어들면서 치사율이 낮아지고 완치한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수익이 나 계시고 비중도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봉에 이 표준 편차이고 그리고 최근 1년의 고점인 11만 3천 원 정도 올라가면서부터는 과매도 국면이 약간 과한 국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 팔지 마시고요. 지금 조금 실적이 좋은 회복하고 있는 강한 업종 테마들이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지금 역사적 고점이 2015년도에 15만 원, 14만 9천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는 10% 정도는 좀 끌고 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천을 드리고 축하를 드리고 올라가실수록 차익 실현을 하시되 주가가 좀 조정받더라도 수익이 나신 상태니까 조금 담대하게 끌고 가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호텔신라 아주 자세하게 가격 전략 짜드렸으니까 그 점 꼭 참고하셔서 지금도 물론 수익 중이시지만요. 수익 더 많이 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ITM 반도체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5만 8천 원에 20% 정도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ITM 반도체 지금 5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수익 중이시긴 한 것 같아요. 위원님. 반도체야 뭐 워낙에 업황도 좋긴 하지만 ITM 반도체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네, 아마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ITM 반도체를 몇 주 전에 커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요? 예, 제가 종목을 커버를 하는 이유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이유를 알고 그 종목이 조정받을 때 버틸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아셔야 돼요. 이 종목이 매출이 뭔지, 뭘 매출을 하고 있고 공장이 어디 있는지. 지금 베트남의 공장이 1공장, 2공장이 있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작년 이게 지금 2019년도 11월 달에 상장을 했어요. 상장한 지 몇 개월, 4개월째 밖에 되지 않는데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의 굉장히 큰 종목이고요. ITM 반도체가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에 묻어 있는 게 뭐냐 하면 2차 전지 관련된 부품 채널에 물려 있어요. 베트남 공장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최근 1년 동안에 SP500 그러니까 시총 100위 중에 미국 주식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예. 그렇죠. 반도체 종목도 아니고 2차 전지,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예요. ITM 반도체가 생산하는 물품의 대부분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반도체 부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상장되고 나서 굉장히 이게 지금 상장 첫 해인데도 PER이 49, PBR이 10배여서 그렇게 매출 성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밸류에이션도 그렇게 높지 않고 잠깐 지난번에 저희가 차트를 봤었는데 월봉은 너무 짧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요. 주봉으로 보셔도 지금 장기간으로 한 12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특이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크게 났다. 그러면 털고 있다. 수익이 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불안한 사인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시그널도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IT 반도체 전기 전자 중에서 2차 전지가 제일 강한데 그 부품 소재 중에 잘 모르는 ITM 반도체가 우상향을 가고 있어서 ITM 반도체 저는 사람들이 원래 참 모를 때 오래 갖고 있어 수익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비중도 적절하시고 가격도 수익이 조금 나세요. 그래서 조금 더 계속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
뭐 한 10%, 20, 지금 한 10% 정도 나신 상태인데, 한 4, 5% 정도 나신 상태인데 적어도 10% 이상 나실 때부터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6만 원대인데 조금 9만 원대까지 크게 볼 때는 그렇게 좀 끌고 가시는 부분은 5% 정도는 9만 원대까지 가져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까지 가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업도 좋고 차트도 우상향하고 있고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만 알고 싶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걸 이제 지금 조금 수익 났을 때 팔면 너무 아깝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격 전략 잘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 더 많이 나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 네이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8만 4천 원에 30% 담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문자라서 여쭤볼 수가 없어요. 대체 오늘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오래 갖고 계셨던 건지. 근데 네이버야 뭐 위원님들 모두 좋은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오늘은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오늘 들어가셨다면 만약에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네이버를 30%로 들어가셨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대형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밸류 스탁 성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대형주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엄청나게 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절한 밸류를 갖고 있는 종목은 좀 비중을 많이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괜찮아요. 대신에 소형주를 시가총액이 작은데 그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길 소형주는 포트폴리오로 종목을 좀 많이 가져가서 변동성을 줄이려고 하시면 좋겠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비중을 많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30%고요. 네이버가 지금 IT냐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은 그 주도주에 조금 벗어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네이버 비중을 저는 수익이 나셨으면 조금씩 줄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이제 카카오하고 잠깐 제가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차트를 띄워놨는데 카카오의 성장성하고 네이버의 성장성 제가 잠깐 페어 트레이딩을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업종 내에서 성장성이 단기간 빠른 종목은 롱을 할 거고 성장성이 장기간으로는 좋지만 단기 모멘텀이 떨어지는 종목은 숏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업종 내에서 롱숏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카카오가 뉴스도 오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분기 실적도 조금 모멘텀이 강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으로 좀 쏠리는 게 있어서 저는 네이버를 더 비중을 늘리시는 것보다는 차익 지금 보시면 볼린저밴드 월봉 기준으로도 지금 표준편차 2 근처에 와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것보다는 수익이 나실 때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장이 그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큰 흐름에서는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손절매는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올라가면 차익 실현을 좀 해서 비중 좀 줄이는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중은 앞으로 더 늘리는 건 말고 다른 전략으로 좀 더 다른 주도 업종으로 좀 넘어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린 거죠? 예, 이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났을 때 조금 팔아서 주도 업종 쪽으로 좀 가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뭐 반등 줄 때마다 수익 보시고 나오시고요. 다른 주도 업종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캠시스, 예. 예, 오늘도 네. 전화 주셨네요, 우리 애청자님.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3,630원입니다. 10%, 예. 3,630원에 10%. TV 소리가 예. 조금 큰데 TV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전화로만 예. 연결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캠시스 3,630원에 10%. 요거 언제 들어가셨어요? 한 몇 달 됐어요. 몇 달 들고 계셨고. 예. 알겠습니다. 5달 된 것 같아요. 좀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위원님께 예, 예. 캠시스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이거는 가장 좋은 포인트로 뭘로 보신 거예요? 카메라 원래 좋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캠시스 들어갔는데 캠시스 한참 동안 잘 나갔다가 보면 뚝 떨어지는 바람에 네. 네. 첫 번째는 저는 잘했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 업종, 주도주에 있는 종목이어서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은 삼성전기가 하고 모자란 부분은 MC넥스가 하고 또 MC넥스가 모자라는 부분은 캠시스가 합니다. 캠시스가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그렇죠? 예, 시총을 보시면 2,200억 정도여서 지금 MC넥스를 한번 볼까요? 지금 MC넥스가 시총이 얼마냐면요. 6,300억짜리예요. 거의 3배 정도 커요. 그래서 똑같은 업황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레버리지 효과가 캠시스가 훨씬 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잘하신 거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셔서 이게 투자 비중이 작으면 오래 가져가서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있거든요. 비중도 작으시고 3,630원이시면 지금 뭐 조금 거의 뭐 몇 프로 쉬어요. 그래서 제가 주봉으로 보면 이게 지금 살짝 꺾이는 듯한 모습이지만 항상 중요한 거는 장기간으로 보라고 말씀드려서 월봉을 볼게요. 말씀하셔서 전화를 받고 제가 월봉에 저점을 이은 서포트 라인을 그어봤어요. 이렇게 그어봤더니 주봉으로는 꺾였지만 월봉으로는 전혀 꺾이지 않았고요. 지금 갤럭시 S20하고 제 플립이 나왔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뒤쪽이 볼록해요. 그거는 뭐냐면 거기가 다 카메라 모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보다는 모듈 쪽에 제가 그 MC넥스를 잠깐 커버한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제가 종목을 커버하는 이유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주도 업종 중에 주요한 종목들이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동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단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MC넥스가. 캠시드도 마찬가지예요. 캠시드도 매출 단가가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주도 업종 주도주 쪽에 있고 우리 시청자님처럼 비중이 좀 10%만 작게 담으셨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지금 35,000원인데 저는 4만 원 위로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위로부터 수익 형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비중이 작기 때문에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내려가면 10% 정도 더 타셔도 좋다. 그거는 적극적으로 잡으시는 거면 35,000원이기 때문에 3만 원 아래에서는 비중을 좀 더 채우셔서 단가를 낮추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수익이 많이 나실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쌤 이거 캠시스 3,600원인데 예. 예. 죄송해요. MC넥스를 봤어요. 제가 죄송해요. 쌤. 네, 제가 죄송해요. 3,400원인데 죄송해요. 아까 MC넥스를 띄워놨어요. 네. 1,600원. 지금 그 다시 저가로 사는 거를 3,400원인데 3,000원대 밑으로 오시면 사시고요. 추가 매수하시는 거를 빨리 사지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금 3,400원인데 4,000원 위에서 그때부터 좀 숫자가 달라지면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이제 제가 마일스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400원대, 3,600원대 요때보다는 4,000원 되면 10% 넘거든요, 수익률이. 네. 그때 이후부터는 오르는 날 종가에 좀 조금씩 팔아보는 전략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4,000원대 올라가려고 하면 한 어느 정도 수익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인 고가가 5,070원 정도 갔거든요, 2016년 정도에. 그래서 역사적인 고가를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뚫었고 하이닉스도 뚫었어요. 그러면 부품주들도 삼성전기도 거의 지금 역사적 고가 근처에 와 있거든요. MC넥스, 캠시스도 당연히 뚫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제 4,000원부터 차익 실현을 하되 지금 이게 지금 5,000원 근처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충분히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이상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캠시스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워낙에 요즘 카메라 들어가지 않는 제품들이 없죠. 캠시스 앞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은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이스택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면서 14,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문제는 비중입니다. 50%나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비중이 커서 심리전에서는 일단 지고 들어가는 싸움인 것 같긴 한데 제이스택 지금 어떻게 빠져나오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아, 네. 이제 여기 앉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멘탈 벌써 딱 얘기하셨고, 이미 14,950원인데 비중이 50%까지 차셨어요. 지금 12,200원이니까 예를 들어 15,000원에서 지금 2,800원 정도, 거의 지금 20% 정도 손실이셔서 이 상태에서 이미 비중이 50%까지 찼으면 멘탈에서 굉장히 뒤져요. 근데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제가 단기간으로 보지 않고 어차피 지금 한번 맨날 손절매 하다 보면은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종목을 사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서 끌고 가서 시장 수익률,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지수 이상 수익 나는 거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장기간으로 보시면 자, 지금 최근 7, 8개월의 저점을 이은 서포트 라인을 아직까지 하향 돌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손절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지금 단가가 14,950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비중을 조금씩 뭐 한 30%대 이하로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12,200원대 오늘 이후부터는 올라갈 때마다 5%씩 좀 줄여서 비중을 한 35% 정도로 좀 낮춰놓고 목표가는 지금 너무 높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미 들어가셔서 크게 지금 수익이 안 내신 상태이기 때문에 월봉 표준편차 볼린저 밴드 이 상단인 15,000원 정도까지만 잡을게요. 그래서 사신 가격대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 내려가면 조금 사시고 올라가면 조금 파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서 15,000원 정도 되면 조금 수익이 나실 거예요. 매입 단가를 낮추시면 5% 정도, 10% 정도 수익이 나실 거기 때문에 그때 적극적으로 좀 나오시자. 잘못 들어가셨을 경우에는 비중을 더 늘려서 공격적으로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방어 모드에 좀 치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이스택 지금 50% 정도 들고 계셔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매수 단가를 낮춰서 최대한 매수가 근처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좀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경제에 자주 전화 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저기 꼭 보는 편이거든요. 네, 목소리가 낯이 익어요. 오늘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저기 DMS인데요. 종목도 낯이 익는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저기 5,800원에 15%인데 네. 이게 너무 바닥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이걸 손절을 해야 하나 하고요. 지금 5,800원이면 고점 부근에서 물리셔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그죠? 네, 다른 종목으로 좀 빨리 갈아타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DMS 최대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게 1월 22일이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고, 그게 지금 사신 네. 가격이 5,800원. 네, 네, 지금 5,000원이니까 한 800원 손해 보신 거예요, 그렇죠? 한 7, 8%? 네네네. 네. 10% 넘게. 네, 요거를 가장 투자 포인트는 뭘로 보셨어요? 뭐가 제일 매력적이셨어요? 아니 이게 저기 실적도 좋고 바닥주고 다 IT 이게 디스플레이고 그래서 네네, 디스플레이 부품 그냥 주시고. 오래 가져가도 이게 나는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가고 그래서 어떡하나 하고요. 네, 지금 제 생각에는 안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죠? 종속회사 파산 신청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청산을 통한 관리 비용 절감이다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회사는 네. 좋게 얘기를 했지만 파산 신청을 하면 조금 안 좋은 네. 뉴스가 하나 떴기 때문에 이게 네. 지금 얼마 안 됐어요. 1월 말쯤 나왔어요. 그 이후로 주가는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네.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이 업황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2차 전지, IT, 전기전자, 카메라 모듈은 괜찮아요. 그쪽은 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DMS는 디스플레이 부품 회사예요. 이 디스플레이 쪽은 마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똑같은 IT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서 네, 같은 네. 주도 섹터에 있긴 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도 업종 중에서는 약간 조금 선두에 있는 게 아닌 업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중을 더 많이 늘려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지 마십사라고 첫 번째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지금 5,800원에서 제가 지금 월봉을 보고 있는데 네. 물론 지금 최근 한 2년 동안에 고점을 이은 라인을 네. 최근 4개월 사이에 뚫고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효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5,800원에 사셨기 때문에 굉장히 네. 좀 낮춰서 5,000원 아래에서 사십사. 이렇게 좀 추가 비중을 혹시 더 실으고 싶으시면 저 하기 싫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5,800원인데 지금 네. 그 5,000원 아래에서 아주 아래에서 사시고 싶그 말씀드렸고 네. 안 사시면 더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자, 목표가는 지금 네. 6,500원 정도 월 볼린저 밴저 표준 편차 2인 6,500원 정도 되면 대략 한 조금 수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그 그때부터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장 제가 아까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마진이 크지 않아서 이 주도주 섹터 내에서도 네. 선두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제가 다른 분들은 좀 크게 보세요, 많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사시면 네. 지금 DMS는 제가 뭐 만원 보세요, 9,900원 보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린 거예요. 네. 되도록이면 지금 5,800원 사셨는데 네. 6,500원대 되면 그때 되면 네네. 적극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6,500원이면 한참 걸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제가 네. 잠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2, 3년 동안, 3년 동안 끌어왔던 고점을 최근 네. 4개월 동안에 뚫었어요. 지금은 타이밍상으로 괜찮아요.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저는 충분히 네. 있다. 물론 디스플레이 쪽이 워낙 마진이 작아서 이 네. 주도 섹터 중에서 최선방에 쓰진 않지만 어쨌든 주도 업종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네. 타이밍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손절은 안 해도 돼요? 전 개인적으로는 추가는 안 사시는 거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네. 기본적으로는 이 회사가 뭐 지금 잠깐 제가 PBR이나 PL 한번 볼게요. 네. PBR이 나쁜 건 0.7, 아닌 것 같아요. 예, PBR이 0.78이어서 네. 그렇게 고평가된 종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PER 같은 경우도 7.72여서 작년에 적자가 났거나 이 회사가 예를 들어 뭐 감사 보고서 적정을 못 받아서 뭐 퇴출 사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손절을 하는 것보다는 네, 비중이 네.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네. 적극적으로 막 손절하고 또 사고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DMS를 사셨으면 저는 네. 좀 종목과 가격과 거래량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내공을 쌓는 좋은 기회를 삼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네. 폭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사인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네. 적극적으로 손절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사지 않으시는 걸로 좀 지켜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으시면 카톡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DMS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위원님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더욱더 자세히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이쪽으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2부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우리 배트맨 위원님들의 투자 팁을 쏙쏙 받아보는 시간이죠. 베스트 투자 팁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원님 어떤 투자 팁들을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미국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아까 제가 S&P 100 회사 중에 누가 최근 1년 내에 많이 올랐나요? 라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주도 종목과 주도 종목이 뭔가를 캐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네. 미국이 바이오가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바이오가 오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미국이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렇죠. 글로벌화돼 있고 밸류 체인이 굉장히 인터그레이트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미국을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보자. 그래야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미국 쪽 역사가 긴 미국 쪽 바이오 기술 그리고 미국 쪽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의 밸류 체인의 핵심 종목을 설명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주식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이 내기 힘든데 미국에서도 바이오 기술, 우리나라처럼 제약 바이오가 있고 미국에서도 바이오테크라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테크라는 업종을 우리나라도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S&P 바이오테크 실렉트 인더스트리 섹터라고 이제 요즘에 해외 주식 많이 하시니까 XBI라고 하는 그 티커로 하면 이 종목의 인더스트리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전통적인 제약 회사가 아니라 라이센스 아웃에 목숨을 거는 모든 자본을 기술에 투자를 하는 바이오 기업들만 모아놓은 지수예요. 그래서 미국 100% 바이오 기업이다. 바이오 테크의 섹터를 한번 보면은 바이오 세라픽, 바이오 테크놀로지 앤 메디슨, 바이오 파마스티컬, 그리고 바이오 파마스티컬 앤 NEC, 다이거노스틱, 진단 앤 테스팅, 그리고 특별한 약품들, 이러한 세부 섹터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바이오 테크에 대한 이렇게 잘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탑 10 종목 같은 경우도 전통적인 제약회사라 그러면 미국의 존슨앤존슨, J&J 뭐 이렇게 딱 떠오를 텐데 바이오테크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회사는 아마 여기 중간쯤에 있는 길리아드 사이언스 정도일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길리아드 사이언스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좀 안 들어보셨을 텐데 하지만 미국에서 바이오테크라고 명하면 그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세요. 인비테, 그 다음에 바이오젠, 유나이티드 세라피틱스, 바이오마린 파마스티컬, 버텍스 파마스티컬, 익젝 사이언스, 엑사일리스, 시애틀 제네틱스, 길리아드 사이언스, 알루민 파마스티컬.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가장 비중이 많은 제가 인비테코, 바이오젠이 제일 많은 시가총액 비중이 2.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소형주는 포트폴리오로 많은 종목을 넣어서 변동성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ETF 바이오테크 종목도 ETF보다 철저하게 존슨앤존슨을 하는 전통 바이오 제약 ETF는 비중이 많은데 가장 큰 종목의 비중이 2.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목으로 바이오테크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분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위 10개 종목이 18.9%밖에 안 돼요. 자, 바이오테크 종목에서도 수익을 날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고통, 페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XBI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드로우다운이에요. 하락폭만 보면 엄청나게 많은 하락폭을 마이너스 35%까지 빠질 정도로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2006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과거 10년 동안 바이오테크 지수를 투자를 했으면 제가 아까 빨갛게 그려놓은 게 드로우다운 하락한 거고요. 녹색으로 그려놓은 게 상승한 거예요. 누적적으로는 상승폭이 훨씬 커서 수익이 나지만 아까 제가 빨갛게 보여드렸던 대로 하락을 보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노 페인 노 게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기간으로 이 수익이 몇 프로냐 하면요.
미국 바이오테크 ETF를 샀으면 10년 동안 25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2.5배죠. 연간 13.7%의 복리를 얻는 수익이지만 빨간 수 계속 하락폭이 연 30% 정도로 빠질 정도로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는 구간은 51%의 시간을 견뎌야 했고요.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는 구간은 25%의 10년 동안의 25%의 시간을 겪어야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2.57배, 1억을 넣었으면 2억 5,700을 벌기 위해서는 하락하는 구간을 75% 구간을 겪어야 된다. 샀으면 굉장히 힘든 구간이다. 오르는 구간은 짧고 하락하는 기간은 길다. 대신에 오를 때는 많이 오른다. 결국은 뭐냐면 오르는 기간을 얻기 위해서는 내리는 기간도 좀 참고 기다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미국 리딩이 뭐냐, 우리나라 리딩이 뭐냐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리딩 업종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IT 업종이에요. 당연히 33%고요. 미국 리딩과 우리나라의 리딩 업종이 비슷한데 에코프로 BM은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체인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양극재의 우리나라 1등 회사예요. 에코프로 BM인데요.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정도 돼요. 작지 않아요. 지금 에코프로가 있고 에코프로 자회사로 에코프로 BM을 상장시켜서 제가 전체 그 기간을 다 그려놨는데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년에 상장을 했고요. PER은 32배고 동일업종 퍼에 비해서 30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아요. 독과점 지금 물론 포스코 케미칼이 치고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양극재 성분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NCA라고 하는 층상 구조고요. 지금 전통적으로 NCM이라고 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그 에코프로 BM에 투자를 하면서 NCM이 뭐지? NCA가 뭐지? 모르면 안 되거든요. NCA는 지금 N이 뭐냐면 니켈, C가 뭐냐면 코발트, A가 뭐냐면 알루미늄이에요. NCA의 조합인데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테슬라가 쓰고 있어요. NCA를. 그래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는 NCA로 납품을 해야 돼요. 에코프로 BM도 요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NCM을 생산하고 있어요. NCM이 주력인데 NCM은 뭐냐면 니켈은 똑같아요. 코발트, M이 뭐냐면 망간이에요. 그래서 NCM 811 하면 N이 8, C가 1, M이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뉴스에도 나와요. N이 높은 게 고난도 고기술이에요. LCO, LMO는 비중이 낮고 시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얘기를 아예 안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가장 크게 오르는 게 있죠. 녹색선. 녹색선이 뭐냐 하면 당연히 녹색선 NCM이에요. 그렇죠? 아까 니켈, 코발트, 망간. NCM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빨간 게 뭐냐 하면 NCA, 테슬라 쪽에 테슬라가 주도를 했었던 근데 NCA보다 지금 보시면 NCM82 아까 뭐라고 그랬죠? N이 8, C가 1, M이 1, 811이에요. N이 높은 게 고난도 기술이라고 그랬죠? NCA보다도 N이 높은 NCM 비중이 점점 시장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는 수미모토가 과점을 하고 있는 일본을 쫓아가고 있는 글로벌 2위 업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1등 회사죠. 하지만 글로벌에서는 2016년도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 13%밖에 안 돼 지금은 21%나 점유를 하고 있고요. 기술의 발달을 보면 아까 제가 NCM에서 테슬라에 납품한 NCA에서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면 단결정, 전고체 이렇게 가요. 그래서 기술의 개발을 염두에 두시고 황산 니켈 왜냐하면 원료 가격의 폭등이 굉장히 영업마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니켈 가격을 굉장히 자세히 잘 쳐다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에 월 생산량이 5,000톤인데 2017년도 말 대비해서 거의 5배나 늘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희가 분기 보고서를 보더라도 너무나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설 매입 계획을 노코멘트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구체적인 투자 생산 계획을
비밀리를 하고 있을 만큼 치열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지만 우리나라 양극재 글로벌 2위, 우리나라 1위 회사 포인트 있게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박현욱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2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만요. 3부에서도 계속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